강남의 한 전통 한정식집. 결혼하면 역할이 있죠. 아내는 남편을 받쳐줘야 합니다. 32살 도연의 당당한 목소리. 하지만 그 순간 65살 만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역할, 요즘은 서로 존중이 먼저지. 아버님, 조금 고루하시네요. 도연의 무례한 말에 지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예물은 다이아, 예식장은 호텔. 그 정도는 해야. 체면! 만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과연 딸의 행복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박만호와 지연 부녀의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 사연 시작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일 이루시길 바랍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한옥에서 아침 햇살이 마루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박만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65해를 살아온 그의 하루는 언제나 규칙적이었죠. 세수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서니 텃밭에서 자라는 상추와 토마토가 아침 이슬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교사로서 만호는 이제 이런 소소한 일상에서 평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물뿌리개를 들고 텃밭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여유로웠습니다. 토마토 잎사귀 사이로 빨갛게 익어가는 열매들이 보였고 상추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죠. 올해도 잘 자라주는구나. 만호는 혼잣말을 하며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손으로 이제는 작은 생명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만호 선생님 벌써 나오셨네요. 옆집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할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만호가 정중하게 인사를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를 선생님이라 불렀죠. 30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성격 덕분에 이웃들 사이에서 신뢰를 받았지만 때로는 그 완고함 때문에 가족들과 마찰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딸 지연과는 가치관의 차이로 종종 의견이 부딪혔죠. 만호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려 했지만 지연은 현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만호는 거실에 앉아 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이 참으로 복잡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물러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죠.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너무 늦게 한다더니 우리 지연이도. 만호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어 만호는 동네 노인정으로 향했습니다. 매일 이 시간이면 단골 어르신들과 장기를 두는 게 그의 일과였죠. 노인정에 들어서니 이미 몇 분의 어르신이 앉아 계셨습니다. 만호야, 오늘도 한 판 어째? 김할아버지가 장기판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한 판 해보죠. 만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기알을 놓으며 김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 결혼 이야기는 어떻게 되어가나? 만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소개받은 남자가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 만나보지 못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 눈이 높아서 참 걱정이야. 우리 때는 부모가 정해주면 그냥 따랐는데 말이지. 다른 어르신이 거들어 말했습니다.
장기를 두는 동안에도 만호의 머릿속은 온통 딸 지연 생각뿐이었습니다. 지연은 만호의 유일한 딸이었고 아내를 일찍 여인 후 홀로 키워낸 소중한 존재였죠. 29살 된 지연은 신해은행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해서 지금까지 한결같이 성실하게 살아왔던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얼마 전 소개로 만난 남자가 있다며 결혼 이야기를 꺼낸 게 벌써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 남자 이름은 도현이라고 했습니다. 32살이고 중소기업에서 간부로 일한다고 들었죠. 지연이 말하기로는 괜찮은 사람 같다고 했는데 만호는 아직 그를 직접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딸의 행복을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차마. 김할아버지가 장기야를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만호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 오늘은 집중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야? 평소 같으면 나한테 이기는데 말이야. 김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 딸의 결혼 문제로 마음이 무거웠던 겁니다. 교사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보살펴왔지만 정작 자신의 딸 앞에서는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있었는데 딸의 인생 앞에서는 모든 게 애매했죠. 간섭하자니 딸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 그렇다고 완전히 손을 놓자니 아버지로서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호는 텃밭에서 상추를 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싱그러운 상추 잎을 바구니에 담으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죠. 아내를 일찍 여인 후 홀로 딸을 키워왔던 지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이 어렸을 때는 아버지와 딸이라는 관계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된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과연 내가 딸의 인생에 개입해도 되는 걸까? 만호는 혼잣말을 하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교사로서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했던 경험은 많았지만 아버지로서 딸의 결혼을 바라보는 마음은 전혀 달랐거든요. 교실에서는 객관적일 수 있었지만 딸 앞에서는 감정이 앞섰습니다. 저녁 무렵 지연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지연은 언제나 그랬듯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만호는 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지연의 얼굴에는 약간의 피로가 보였지만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지고 있었죠. 어서 와라. 저녁은 먹었니? 네, 회사에서 동료들과 먹고 왔어요. 거실에 앉은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어떤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만호는 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도현과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일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아버지, 이번 주에 도현 씨와 정식으로 맞선 자리를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만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사위될 사람을 만나보는 날이 온 거였죠.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한 기분이 스쳤습니다. 과연 그 남자가 내 딸에게 어울리는 사람일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좋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 만호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도현 씨가 예약해 두셨다고 하더라고요. 만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강남이라니 꽤 격식을 차리는 모양이구나. 하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경계심도 생겼습니다. 너무 거칠에 신경 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만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면도를 하고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오늘은 딸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제대로 살펴봐야겠다. 만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강남의 한정식집 앞에 도착하니 이미 지연과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반듯한 정장을 입고 서 있었고 딸 지연은 수줍은 미소를 띠며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도연 씨예요. 지연이 소개하자 도연이 깍듯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키도 크고 외모도 단정했죠. 한정식집 안으로 들어가니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겨왔습니다. 전통 한옥을 개조한 듯한 인테리어에 은은한 조명이 따뜻함을 더했죠. 도연이 미리 예약해둔 룸으로 안내받으며 만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꽤 신경 써서 준비했구나. 하지만 동시에 너무 과시적인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연 씨 덕분에 뵐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예의 바른 말투였지만 만호는 어딘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격식을 차린 듯한 느낌이었죠. 아니다. 오늘은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자리니까 편하게 하자. 만호가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복죽부터 시작해서 각종 나물과 구이가 상에 올랐죠. 처음에는 다정한 분위기였습니다. 도연은 지연을 세심하게 챙기며 음식을 권했고 지연도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만호는 그런 모습을 보며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딸을 아끼는 마음은 있는 것 같구나. 도현 씨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만호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영업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기업 납품 업무를 담당하죠. 도연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영업일이 쉽지 않을 텐데 대단하십니다. 만호는 진심으로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사직까지 올랐다니 능력은 있는 모양이었죠. 술잔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예의에 맞게 아버지부터 술을 따랐고 만호도 기분 좋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술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도연의 말투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세상에 좋은 사위 구하기 참 어렵죠? 농담조로 던진 말이었지만 만호는 그 뉘앙스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혼하면 지연 씨가 제 회사 사람들 모임에도 자주 참석해야죠. 아내는 남편 뒷받침이 제일이니까. 도연이 지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만호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교사로 살아오며 평등한 가정을 가르쳐왔던 그에게 이 말은 날카로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아내를 남편의 보조 역할 정도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지연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호는 딸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불편해하는 듯 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죠. 도현 씨,
요즘은 부부가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만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렇죠. 하지만 역할 분담은 필요하잖아요. 도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화가 계속되면서 만호는 점점 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도연의 말 속에서 자꾸만 권위적인 태도가 엿보였거든요. 남자가 밖에서 돈을 벌어오면 여자는 집안을 잘 지켜야죠. 그게 전통 아닙니까? 도연이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만호는 속으로 화가 치밀었습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을 억압하는 사고방식이었죠. 지연이는 은행에서 잘하고 있는데 결혼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겠죠? 만호가 의도적으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지만 아이가 생기면 좀 달라지겠죠. 아무래도 육아는 엄마가 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 말에 지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만호는 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죠.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도연은 계속해서 돈과 지위, 체면을 강조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저도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고요. 제 친구들 보면 다들 아내 자랑하는 게 그 사람 사회생활이랑 직결되더라고요. 이런 말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만호는 점점 더 실망스러워졌습니다. 특히 도연이 지연을 대하는 태도에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해 보였지만 은근히 지연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지연 씨, 결혼하면 머리 좀 더 단정하게 하는 게 어때요? 회사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깔끔해 보여야죠. 이런 식으로 외모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만호는 교사 시절 학부모들을 많이 만나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눈이 생겼죠. 도연에게서는 진정성보다는 계산적인 면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딸을 사랑한다기보다는 자신에게 도움이 될 배우자를 찾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 사람이 과연 우리 지연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만호는 속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지연은 내내 조용했습니다. 평소 활발하고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던 딸이 이상하게 위축되어 보였죠. 도연 앞에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만호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런 식이면 결혼 후에는 어떻게 될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식사가 막바지에 이르자 도연의 본색이 더욱 드러났습니다. 아버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결혼 비용이 만만치 않죠. 예물이며 예단이며 돈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만호는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에게는 사랑보다 조건이 더 중요한 것 같았거든요.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도연은 점점 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술 기운이 돌아서인지 처음에 조심스러운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같은 세상에 안정적인 남자 만나기 힘들잖아요. 도연이 술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조건인지 어필하려는 듯한 말투였죠. 만호는 그런 도연의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의 진면목은 술자리에서 나온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예의 바른 척했지만 속마음은 전혀 달랐던 겁니다. 도연 씨, 결혼은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만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 마음도 중요하죠.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도연이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승진하면 연봉이 상당히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지연 씨도 그 부분은 만족스러워 하더라고요. 돈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꺼내는 모습에 만호는 기가 막혔습니다. 지연의 얼굴을 보니 창피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평소 자신의 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당당하게 의견을 말했을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연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만호가 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저는 도현 씨가 하시는 대로. 지연이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만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딸이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상대방 눈치만 보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사랑하는 사이의 모습일까요? 만호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혼은 서로 존중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존중은 당연히 하죠. 하지만 누군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잖아요. 도연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이 큰 방향을 정하고 아내가 따라주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이 말을 들은 순간 만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사로 살아오면서 평등과 존중의 가치를 가르쳐 왔는데 이런 구시대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사위가 된다니요. 결혼식은 호텔에서 성대하게 해야 하고 예물도 최소 다이아는 해야 체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도연이 계속해서 물질적인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만호는 이런 말을 들으며 더욱 실망했습니다. 결혼의 의미보다는 거칠애와 남들에게 보이는 것만 신경 쓰는 사람이었던 거죠. 딸 지연은 눈치를 보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소 소박하고 검소한 성격의 지연이었는데 도연의 말에 맞장구를 치려고 애쓰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지연 씨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연이 지연을 쳐다보며 동의를 구했습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만호는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사위 될 사람이 이렇게 허영심만 가득하다니. 지연이가 평생 고생하겠구나. 교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학부모를 만나봤지만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지만 속내는 천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현실적이어야 해요.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거든요. 도연이 마치 인생의 진리라도 말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만호는 이런 말을 들으며 화가 치밀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사랑과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진정한 부부가 될 수 있는 건데 말이죠. 대화의 결을 바꾸려고 만호가 노력해봤습니다. 도연 씨는 앞으로 어떤 가정을 꾸리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행복한 가정이죠. 제가 열심히 일해서 지연 씨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연의 대답은 여전히 일방적이었어요. 지연의 꿈이나 희망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지연이도 자신의 꿈이 있을 텐데. 만호가 말하려고 하자 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물론 존중하죠. 하지만 결혼하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가정이 우선이어야죠. 이런 식으로 지연의 의견을 가볍게 무시하는 태도의 만호는 더욱 실망했습니다. 식당 안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처음에 화기애애한 모습은 사라지고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지연은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고, 도연은 자신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회사 사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요즘 여자들이 너무 독립적이라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도연이 농담조로 말했지만 만호에게는 전혀 웃기지 않았습니다.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사고방식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났거든요. 만호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아버지 눈에는 다 보였어요. 평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딸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지연이가 자신을 잃어버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버님, 요즘 장인어른들이 사위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시는 것 같아요. 도연이 갑자기 공격적인 말투로 바뀌었습니다. 저도 나름 괜찮은 조건인데 뭘 더 바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에 만호는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는 대화의 결을 바꾸려 했지만 도연은 아버지의 말을 가볍게 흘려듣기만 했습니다. 마치 나이 든 사람의 말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한 태도였어요. 아버님 세대와 저희 세대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세대 갈등으로 치부해 버리려고 했습니다. 만호는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딸의 행복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지만 인간성이 부족했어요. 무엇보다 지연을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도연은 술이 더 들어갔는지 말주변이 더욱 거침없어졌어요.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세상에 저 같은 조건 가진 남자 흔하지 않거든요. 자화자찬을 늘어놓으며 마치 지연이 자신과 결혼하면 큰 혜택을 받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만호는 그런 도연의 오만한 태도에 치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기가 조심스러웠어요. 지연이 중간에서 얼마나 난처해 할지 생각하니 차마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 씨, 겸손함도 사람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만호가 애둘러 충고했습니다. 겸손해야죠. 하지만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도연이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더니 지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연 씨도 저와 결혼하면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거니까 좋잖아요. 제 친구들 부인들은 다들 부러워할걸요? 이런 말을 듣고 있자니 만호는 정말 참기 어려웠습니다. 지연의 표정을 보니 점점 더 불편해하는 게 역력했어요. 평소라면 이런 말에 당당하게 반박했을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지 만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너는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거니? 속으로 간절히 묻고 싶었지만 차마 말로 내뱉을 수는 없었어요. 갑자기 도연이 휴대폰을 꺼내 보더니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휴대폰을 만지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는 일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모습에 만호는 더욱 실망했습니다. 죄송해요. 회사 일이라서요. 도연이 형식적으로 사과했지만 진정성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쁘시겠지만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는
만호가 말하려고 하자 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아, 이해해 주세요. 저희 세대는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아버님 세대와는 다르죠. 또다시 세대론으로 치부하려는 모습에 만호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때 도연이 지연에게만 들릴 듯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버님 좀 고루하시네. 그래도 뭐 결혼하면 우리가 알아서 하자고. 하지만 그 말이 만호의 귀에 또렷이 꽂혔습니다. 순간 만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고루하다? 내가 감히 내 인생을 그렇게 단정지어? 분노가 치밀었지만 만호는 아직 참았습니다. 딸의 눈치를 보며 최대한 참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속마음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자신을 고루하다고 평가하는 도연의 무례함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 될 사람이면 집안의 어른을 존중할 줄 알아야지. 만호가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연은 얄밉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존중이야 당연히 합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아버님 세대 생각대로만 굴러가진 않죠. 이 말에 만호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존중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무시하는 이중적인 태도가 너무나 뻔뻔했거든요. 지연은 아버지와 도연 사이의 미묘한 신경전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연 씨,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중간에 끼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만호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더욱 안타까웠어요. 도연 씨, 나이 든 사람의 말에도 일리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만호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옛날 방식만 고집하면 안 되죠. 도연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만 옳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전혀 반성하거나 자신을 돌아보려는 모습이 없었어요. 만호는 이런 도연의 태도에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더욱 심해질 게 뻔했어요. 지금도 이런 시기인데 부부가 되면 지연을 어떻게 대할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만호는 확신했습니다. 그때 웨이터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전통차 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잠시 정적이 흘렸어요. 하지만 그 정적마저도 어색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거든요. 만호는 어떻게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고, 지연은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도연은 차를 마시며 여전히 여유로운 척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만호를 고루한 사람으로 치부하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좋은 사위인지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표정으로 드러났어요. 아버님, 결혼 준비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도연이 마치 큰 배려라도 하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호에게는 오히려 무시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결혼 준비에서 신부 아버지를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지연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밝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치만 보며 조심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만호는 그런 딸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지연이가 자신을 잃어버릴 거야. 확신이 섰어요. 대화는 계속 어긋났습니다. 만호가 전통적인 가치나 예의에 대해 말하면 도연은 시대가 바뀌었다며 무시했어요.
서로의 생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도연의 오만한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어요.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를 이끌어 가야죠. 아버님도 저희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도연의 이런 말에 만호는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능한 늙은이라도 되는 양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교사로서 쌓아온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서로 상대방을 못마땅해 하고 있었어요. 특히 만호는 도연에 대한 실망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소중한 딸을 맡길 수는 없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죠. 마지막으로 차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따뜻한 전통차 향이 퍼지면서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그 정적은 평화롭기보다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만호는 차를 마시며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도연이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랐거든요. 하지만 도연은 휴대폰을 다시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중요한 연락이 와서요. 형식적인 사과를 하면서도 계속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이런 무례한 행동에 만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예의라는 게 전혀 없었거든요. 도현 씨, 가족이 될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자리인데 만호가 조심스럽게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도현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해해 주세요. 요즘은 업무가 24시간 연결되어 있어서요. 특히 제 포지션에서는 언제든 대응해야 하거든요. 마치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어필하려는 듯 했어요. 그때 도연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아, 아버님 집은 시골 쪽이라고 했죠? 뜬금없는 질문에 만호는 당황했습니다. 네, 서울 외곽 한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수랑 예단은 저희 집에서 다 준비하죠. 뭐, 그래야 체면이 서니까요. 도연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만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시골이라고 깔보는 듯한 말투에다가 마치 자신의 집안이 가난해서 혼수를 제대로 못 차릴 거라고 단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더욱이 체면이라는 말로 포장하면서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가 참을 수 없었어요. 체면? 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십 년간 교사로 살아오면서 쌓아온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너 같은 사람한테 내 딸 못 맡긴다. 마침내 만호가 폭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였죠. 순간 테이블 위에 찻잔이 쏟아졌습니다. 만호가 벌떡 일어서면서 실수로 찻잔을 건드린 거였어요. 뜨거운 차가 테이블 위로 흘러내리면서 주변 손님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조용했던 한정식 집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웨이터들이 급히 달려와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눈물이 글썽한 채로 만호의 팔을 잡았어요. 주변 시선이 모두 자신들에게 쏠린 것이 창피했지만 무엇보다 아버지가 왜 갑자기 이렇게 화를 내는지 당황스러웠습니다. 도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만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신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듯한 반응이었어요. 오히려 만호가 갑자기 화를 내서 당황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도연의 반응에 만호는 더욱 화가 났어요.
너는 정말 모르겠니? 지금까지 내가 한 말들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보는 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참고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사람을 무시하고 딸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지연은 울먹이며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하지만 만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이 사람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니? 너는 그저 자신의 체면을 세워줄 도구일 뿐이야. 저, 사랑해요, 그 사람을. 지연이 마침내 외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절규하듯 말했어요. 왜 제 행복을 가로막으세요? 저는 도현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지연의 이 말에 만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이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만호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도 존중이 있어야 한다. 넌 아직 그걸 모른다. 만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데 도연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었거든요. 도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다른 손님들에게도 민폐가 되잖아요. 마치 자신이 피해자라도 되는 양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도연의 태도에 만호는 더욱 실망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만호를 나무라고 있었거든요.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무슨 일인가 봐. 목소리가 너무 크네. 이런 말들이 들려왔어요. 지연은 더욱 창피해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이런 창피한 일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웨이터가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시는데 만호는 그제야 자신이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딸의 미래가 걸린 일인데 체면을 차릴 수는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만호가 웨이터에게 말하고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아버지와 함께 나가자. 하지만 지연은 망설였어요. 도현과 아버지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도현이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연 씨, 괜찮아요. 아버님이 흥분하신 것 같으니까 시간을 두고 다시 이야기해요. 마치 자신이 관대하다는 듯이 말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만호에게는 오히려 자신을 얕보는 것 같았습니다. 만호는 마지막으로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사람과는 절대 딸을 결혼시킬 수 없다. 포기해라. 그리고는 식당을 나서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울면서 아버지를 따라 나서야 할지 도연과 함께 있어야 할지 갈등했습니다. 결국 지연은 도연에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도연은 혼자 남겨진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여전히 자신에게 쏠려 있는 것이 불편했지만 무엇보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간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온 만호와 지연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만호는 자신이 한 행동이 옳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딸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만은 확실했습니다. 식당을 나선 후
아버지와 딸은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저녁 무렵의 강남 거리는 네온사인으로 화려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지연은 계속 흐느끼고 있었고 만호는 방금 전 자신의 행동이 과했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왜 제 행복을 늘 가로막으세요? 지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절규하듯 말했어요. 저는 도현 씨를 정말 사랑하는데 왜 이해해 주시지 않으세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호는 딸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연아. 만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내 행복을 원한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세요? 왜 도현 씨를 그렇게 대하세요? 지연이 울먹이며 반문했습니다. 만호는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연은 뒤로 물러섰어요. 그 모습을 본 만호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딸이 자신을 거부하는 것 같았거든요. 만호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행복을 막은 게 아니다. 오히려 지켜주려는 거다. 그 말에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켜준다고요? 이게 지켜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너무 창피하고 슬퍼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만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지연아, 아버지 말을 들어봐. 나는 젊은 시절 우리 누이를 생각하며 이런 결정을 내린 거다. 갑자기 나온 고모 이야기에 지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고모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만호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내 고모는 나보다 2살 위였다. 착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지. 그런데 맞선을 통해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 만호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묻어났어요. 그때 나는 너무 어렸고 누이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지연은 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고모는 어떻게 되셨어요? 결혼 후 고모는 행복하지 못했다. 남편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고모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았어. 마치 오늘 도연처럼 말이다. 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모는 참고 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마음의 병을 얻었다. 우울증이었어. 만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결혼 생활 끝에 병을 얻어 일찍 세상을 떠났다. 겨우 40이었지. 이 말을 들은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연아, 아버지는 그때의 죄책감을 아직도 안고 산다. 만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더 나이가 들어서 누이를 말렸어야 했는데 그때는 몰랐다. 어른들이 정한 일이니까 맞다고 생각했거든.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딸에게 털어놓는 순간이었어요. 내가 그런 길을 걸을까 두려운 거다. 만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도연을 보면서 고모의 남편이 떠올랐어.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지만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 사람이었거든. 만호의 진심이 지연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반대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도현 씨까지 그런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지연이 여전히 도연을 감쌌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오늘 도연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각해봐. 만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평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내가 왜 그렇게 위축되어 있었을까? 이 말에 지연은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자신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도현 씨 앞에서는 왜 내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을까요? 지연이 스스로에게 묻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조심스러워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 말에도 확신이 없었어요. 만호는 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야.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말이다. 이 말에 지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도현과 함께 있을 때 정말 자유로웠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시니까 걱정하시는 거군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만호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선택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다. 아버지가 성급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도현이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정말 내 평생의 동반자로 적합한 사람인지 말이야. 지연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떠올려 봤습니다. 도연이 했던 말들, 그의 태도들이 하나씩 생각났어요. 분명히 불편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시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아버지, 저도 모르겠어요. 지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도현 씨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사랑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이 말에 만호는 조금 안도했어요. 딸이 스스로 깨달아가고 있다는 신호였거든요. 사랑과 의존을 구분하는 건 쉽지 않아. 만호가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특히 내 나이에는 더욱 그렇지.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라면 서로를 존중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거야. 만호의 말에 지연은 깊이 공감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지연이 막막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해봐. 그리고 내 마음에 솔직해져봐. 만호가 조언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지지할 거야. 단, 그 결정이 정말 내 마음에서 나온 거라면 말이지. 부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을 나눈 순간이었어요. 지연은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만호는 딸이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와 나눈 대화 이후 계속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현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며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도연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도연이 직접 만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정문 앞에서 차에서 내린 도연의 모습을 본 만호는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 식당에서 벌어진 일 이후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였습니다. 도연은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도연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예의에는 어딘가 강요된 느낌이 있었어요. 진심보다는 형식적인 예의 같았거든요. 만호는 그런 도연을 바라보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지난번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온 것 같았어요. 거실로 들어온 도연은 자리에 앉으며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지난번 일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사과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형식상 해야 하는 말이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지연 씨의 결혼은 꼭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도연의 단호한 말투에 만호는 놀랐습니다. 사과를 하면서도 동시에 요구를 하는 이런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도연 씨, 결혼은 허락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합의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만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이의 마음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연 씨는 저와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도연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 일은 아버님이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 제가 지연 씨에게 좋은 조건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며 만호는 다시 한번 실망했습니다. 만호는 묵묵히 도연을 응시했습니다. 허락은 줄 수 없다. 단호한 어조로 말했어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가정을 이루는 일이다. 넌 아직 그 무게를 모른다. 만호의 말에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거절당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 같은 조건 가진 남자 흔하지 않습니다. 지연 씨도 그걸 잘 알고 있고요. 자신의 가치를 내세우며 마치 만호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듯이 말했어요. 만호는 그런 도연의 오만한 태도에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조건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결혼하는 거다. 내가 지연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미 봤어. 만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게 지연이는 그저 자신의 체면을 세워줄 수단일 뿐이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도연이 불쾌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지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도 있고요. 하지만 그 말에는 전혀 설득력이 없었어요. 며칠 전 식당에서 보여준 모습과 너무 달랐거든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듯 바라봤어요. 만호는 도연의 본성을 이미 파악했고, 도연은 만호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어요. 그때 지연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일찍 퇴근한 지연은 도연의 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아버지와 도연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도연 씨, 왜 여기에? 지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지연 씨, 와서 앉아요. 아버님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도연이 지연을 자리로 불렀습니다. 지연은 어쩔 수 없이 앉았지만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연 씨, 아버님께 우리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있어요. 도연이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걸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있어요. 지연은 도연과 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둘 사이의 긴장감이 팽팽했어요. 만호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니? 진심을 묻는 아버지의 눈빛에 지연은 망설였어요.
며칠간 고민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도연에 대한 감정이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도연의 손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도연과 함께 있으면서 느꼈던 불편함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무시당했던 순간들, 위축되었던 감정들이 생각났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은 기대에 찬 눈으로 지연을 바라봤어요. 당연히 자신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어요. 도연 씨, 미안해요. 지연이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지금은 우리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에 도연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자신이 거절당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도연의 얼굴은 분노와 충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지연 씨, 이게 정말 마지막 대답입니까?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어요. 네, 죄송해요. 저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는 서로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연이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마지막 말을 던지고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은 계속 울고 있었고 만우는 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파혼이 결정된 뒤 지연은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며칠 동안 회사도 쉬고 집에만 있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비록 자신이 내린 결정이었지만 그동안 품어왔던 감정들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만호는 그런 딸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잘못된 결혼보다는 이런 아픔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자 지연은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업무에 집중하려고 노력했고 친구들과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걸 깨달아갔습니다. 도현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위축감이나 불편함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졌거든요. 한 달이 지난 어느 저녁, 지연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어요. 만호는 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의 진짜 미소였습니다. 거실에 앉은 지연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몰랐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무엇을 알겠다는 건지 만호는 궁금했어요. 진짜 사랑은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지연의 말에 만호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현 씨와 함께 있을 때 저는 제가 아니었어요. 지연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항상 눈치를 보고 제 의견을 숨기고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맞춰주려고만 했어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던 거네요. 만호는 딸의 성숙한 깨달음에 감동했습니다. 잘 견뎌줘서 고맙다. 만호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아버지도 처음에는 너무 강하게 반대한 게 아닌가 걱정했는데 내가 스스로 깨달아줘서 다행이야. 아버지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지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모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때
정말 깨달았어요. 저도 그런 길을 걸을 뻔했다는 걸 말이에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이 묻어 있었어요. 만호는 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아버지는 언제나 내 편이야. 그 말에 지연은 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안함이었습니다. 도현과 함께 있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마음의 안정이었죠. 아버지, 제가 너무 어렸나 봐요. 지연이 반성하며 말했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서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네요. 상대방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제가 그 사람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봐야 했는데, 지연의 이런 말을 들으며 만우는 딸이 정말 성장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이후 부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연은 주말마다 아버지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기도 하고 동네 산책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지연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일했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했어요. 친구들도 지연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지연아, 요즘 너 정말 밝아졌다. 뭔가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아. 친구들의 말에 지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어느 날 지연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무슨 말인지 궁금해하는 아버지에게 지연이 설명했어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해외 지점과 협력하는 일인데 정말 도전적이고 흥미로워요. 만호는 딸의 당당한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좋은 기회네. 열심히 해봐. 네, 아버지. 그리고 연애도 천천히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이번에는 정말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지연의 말에 만호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언젠가는 널 진심으로 아껴줄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만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조급해하지 말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라. 아버지의 조언에 지연은 깊이 공감했어요. 자신을 사랑해야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겠거든요. 계절이 바뀌면서 지연은 점점 더 성숙해져 갔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회사에서의 인정도 받았어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했거든요. 어느 봄날 지연은 아버지와 함께 텃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지연이 갑자기 말했어요. 뭘 고마워하니? 저를 지켜주셔서요. 제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고마워요. 지연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만호는 뭉클했습니다. 아버지 역할을 한 것뿐이야. 딸이 행복하게 사는 게 아버지 소원이거든. 만호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도 힘들 때마다 아버지를 찾아와라. 언제나 내 편이니까.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언젠가 맞이할 새로운 사랑을 위해 자신을 단단히 다져갔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어요. 자신을 존중해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말이죠. 만호도 딸의 변화를 지켜보며 안심했습니다. 고모의 불행한 결혼을 막지 못했던 죄책감이
조금씩 사라져 갔어요. 대신 딸을 지켜낸 보람과 자부심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진정한 아버지의 역할을 해냈다는 만족감이었죠. 햇살이 따뜻한 어느 오후, 부녀는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좋은 사람 만나면 꼭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아버지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지연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기대하고 있을게. 만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작은 한옥마당에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부녀의 행복한 모습이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